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취업 시장의 크기는 전체 취업 시장의 크기는 대부분은 구직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청년 백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구직자가 가고 싶어하는 이런 하이 퀄리티의 잡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구직자의 수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어떤 취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많이 가는 기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기업 자체에서도 어떤 새로운 그 인력을 더 뽑지 않는 그 추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국제적인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슬람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어떤 국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에 의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 사회에 이러한 사회에 누적되고 또한 이러한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구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그러한 그 것을 알고 또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처럼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낙담을 하고 미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한 산업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특히 어떤 기반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려웠던 산업들이 다시 부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고, 항상 제대로 준비된 자만이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너무 낙담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도 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다음과 같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어렵게 느낄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구직자 자체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능력 부족일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거나 혹은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누가 그 데려가도 데려가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혹은 꼭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어떤 기업체에 취업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직업이 된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길의 탐색은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지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고자 하면 결국은 그러한 위치를 도달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구직자 자체의 문제에는 이제 어떤 정보 부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구직자 자체의 노력 부족도 어떤 취업을 어렵게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일에 이제 이런 하이 퀄리티 잡에 속하는 그 일자리를 못 구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로우 퀄리티 잡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빈자리를 결국은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혹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현재는 이제 채우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어떤 3D 환경의 그러한 단순 노동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그 뭐 하이 퀄리티 잡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이제 연봉이 높거나 복지가 좋거나 뭐 워라밸이 좋은 그러한 직업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일에 그러한 것에 이제 속하는 직업을 못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로우 퀄리티 잡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놀지 말고 이제 그러한 일자리라도 이제 가서 어떤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것을 능력을 이제 더 키워서 뭐 하이 퀄리티 잡을 다시 도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취업을 포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결국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어디든지 갈 수는 있고,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조소기업이라든지 이제 뭐 기업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을 너무 이제 그러한 것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정보에만 그 연연을 해서 이제 그러한 곳을 이제 가기를 꺼려 한다면, 이제 평생 백수가 되어야 하거나 또 다른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이제 키워야 하는 이제 두 가지 길을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편한 길은 이제 로우 퀄리티 잡에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제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이제 노리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 과목에 이제 진로에 답이 있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의 주제가 이제 기계공학 분야에 대한 이제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공학에 한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졸업을 할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주로 이제 뭐 3학년부터 이제 빠르면 3학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학부 졸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뭐 전문대를 지금 진학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제 뭐 대부분은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4년제 대학을 이제 다니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졸업을 하고 아직까지 뭐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일자리를 아직까지 못 구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질 낮은 그러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이제 학부 졸업생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문대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뭐 편입을 통해서 4년제로 가거나 뭐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요즘은 4년제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전문대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이제 로우 퀄리티 잡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학생들은 조금 더 이제 여유가 되고 어떤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4년제로 이제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학부나 뭐 대학원이나 바로 취업을 하거나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능력에 달려 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어떤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이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제대로 들어 있느냐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판단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제 학부를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먼저 학부 졸업생 같은 경우 이제 석사로 대학원을 진학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뭐 바로 그냥 이제 공부는 더 이상 싫다, 이제 바로 취업을 하겠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전공과 다른 또 길을 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바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과 같은 이제 연봉이 높고 이제 복지가 좋은 쪽으로 이제 목표를 해서 준비를 하실 것이고, 만일에 이제 그러한 준비를 잘 해서 바로 취업을 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러한 일자리 대비 또 그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제 바로 취업을 할 것인지 혹은 이제 석사로 진학을 할 것인지를 이제 분명히 학부 졸업 때가 다가오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우리가 어떤 기계공학이 취업 깡패였던 시절 같으면 아마 대부분은 이 석사 과정은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기업체에 이력서 넣어서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경우로 것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했을 건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일자리 부족과 그러한 뭐 대기업에서도 뭐 TO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러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이제 뭐 바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는 정보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고, 일단 이제 전공 과목에 진로에 답이 있다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대학원 진학에 여러분들이 만일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도움되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전공 과목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 어떠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관련 전공을 가더라도 반드시 배우는 이 다음에 이제 4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4대 역학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강체 역학, 고체 역학, 그리고 유체 역학, 열 역학을 이제 우리가 4대 역학이라고 하게 되고, 혹은 뭐 정역학과 동역학을 쪼개서 뭐 5대 역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혹은 정역학은 빼고 동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을 뭐 4대 역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핵심적으로는 이제 다음에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물론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이제 더 알고 싶은 뭐 분야에 따라서 이제 뭐 전공과 관련 없는 그 분야의 지식을 이제 부과해서 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런 4대 역학을 통해서 이제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그 결국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을 더 배우고, 또한 석사 과정을 함에 의해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하는 이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배우고 익히는데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대부분 대학원을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이 가는 곳이 그냥 일반 기업체의 어떤 학부 출신들이 가는 곳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제 연구소로 가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뭐 석사를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 연구소 취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학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뭐 일반 기업체의 또 그 공채 그 전형 내용에 보시면 또 이제 석사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뭐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석사를 이제 그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뭐 석사에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박사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 또 석사까지만 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박사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제 박사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러한 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이제 뭐 석사까지만 해도 뭐 석사는 딱 2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2년만 더 공부하고 이제 그런 석사만 뽑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학부 졸업생보다는 이제 석사만 뽑기 때문에 이제 뭐 경쟁력이 있고 이제 어떤 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또 낮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석사를 진학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석사를 진학을 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진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러한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러한 대학원 진학에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강취역학을 여러분들이 뭐 흥미가 있고 잘하거나 뭐 이쪽 분야로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동력학까지만 공부를 해서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동학이라든지 이제 기구학과 같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또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뭐 로보틱스라든지 뭐 소음 진동 분야, 혹은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의료 쪽과 이제 많이 그 연결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들도 있는데, 뭐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심화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로보틱스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자동 제어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뭐 이제 뭐 그 로보틱스에도 최근에 뭐 그 유행하는 뭐 AI 뭐 인공지능과 이제 연결된 뭐 어떤 인공지능 로봇 분야라든지, 혹은 뭐 우주 항공 산업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메카트로닉스 분야와 같은 이제 뭐 자동화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지식은 물론 이제 뭐 메카트로닉스 학과가 따로 있고 로봇 공학과도 따로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심화를 해서 공부를 대학원을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가 있고, 이러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과목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배울 것이고, 뭐 부가적으로 우리가 뭐 CAD라든지 혹은 뭐 기계 설계 같은 학문을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건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분야로 이제 또 조금 더 심화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탄성학이라든지 뭐 소성학 혹은 뭐 연속체 역학 같은 학문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이러한 학문을 배우면 주로 뭐 구조 설계라든지 뭐 기계 설계라고 하긴 했지만,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로 해서 나가는 기계 설계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유한요소법 같은 것을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었는데, 이제 뭐 최근에는 하도 이제 그러한 CA 프로그램을 많이 그 기업체에서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 과정으로 이제 넘어오기는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는 뭐 수학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이제 학부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배운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계 설계도, 어떤 이제 유한요소법이나 뭐 CA1을 활용하는 이제 분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자세하게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뭐 이제 소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기계에 있어서 어떤 공작 기계 같은 분야는 뭐 공구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제 뭐 소재 관련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분야로 이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재료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체역학과 열역학은 뭐 최근에는 이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연류체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뭐 유체기계를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열전달은 뭐 대부분이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CFD도 최근에는 이제 유동 해석으로 해서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곳도 많기는 한데,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CFD 관련, 즉 이제 전산 유체 역학 관련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뭐 제 채널에도 이제 뭐 CFD 영상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영상을 보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신 분들도 이제 몇 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그러한 대학원에서 배우는 아주 이제 깊은 전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제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만일에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CFD 관련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어떤 연료체 분야라든지 뭐 보일러나 어떤 뭐 공조 기계 같은 그러한 연료체 분야라든지, 혹은 뭐 밸브나 펌프 같은 유체 기계 분야, 혹은 우리가 뭐 여기 그 적진 않았지만 뭐 자동차 엔진과 같은 그러한 그 뭐 자동차 분야에도 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뭐 조선 해양,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러한 분야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도 이제 이러한 4대 역학을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책 끝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이러한 과목들을 그냥 거의 맛만 보다가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과목들을 다 다룰 예정이고, 이제 이러한 과목들의 이제 끝까지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제 죄송스러운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업로드 되어서 이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은 이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 말고도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또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유튜브에도 이제 뭐 어떤 그 지역 관련이라든지 진로 관련 영상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업로드된 내용이 또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들도 한번 보면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한 영상을 참고로 하시든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제 뭐 가고자 하는 분야의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견 이상의 그 기업들은 이제 기업 정보를 이제 홍보 차원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그 회사 홈페이지 등에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제 흔히 보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어떤 국제적인 그 뭐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계공학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가는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중공업 같은 분야들이 이제 그러한 그 분야들의 이제 경기가 이제 부진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고용 불안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으로 현재 이제 뭐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뭐 학생들은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한 이제 공대 기피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기계공학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뭐 유튜브 같은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면 기계공학을 뭐 전공을 했고, 또한 기계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기계공학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은 기계공학은 이제 인류가 문명을 지속하는 이상은 이제 절대로 몰락할 일은 없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업체의 이제 인력, 더 이상 이제 신입 인력을 뽑지 않는 것에서 뭐 기계공학은 몰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물론 이제 취업 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취업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제 기계공학 그 졸업자들을 많이 뽑지 않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계공학이 몰락했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학문 분야 자체가 이제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코 맞지 않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뭐 휴대폰, 기타 여러 가지 뭐 제품을 뭐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계공학이 몰락한 건 맞지만, 여전히 자동차는 잘 굴러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기계공학이 몰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그런 기업체를 엄두를 하고 기계공학을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계공학을 갈 때는 아니라고 안타깝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또 산업 트렌드는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제 또 뭐 기계공학이 뭐 부활을 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분명히 만일에 어떤 인원이 또 줄면 어떤 기업체에도 항상 뭐 인원이 돌고 돌기 때문에 또 대거 채용하는 시점은 분명히 이제 온다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또 그러한 현상이 어떤 현대자동차 그 생산직 채용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지금 이제 뭐 경기가 언제 뭐 회복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뭐 우리나라의 뭐 현대나 그러한 대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그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학이 이제 현대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융합공학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일에 뭐 이러한 로봇을 여러분들이 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을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들만으로 구성해서 만들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뭐 컴퓨터 공학자라든지 전기공학자, 또 제로공학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다음과 같은 뭐 로봇을 만든다라든지 혹은 우주로 로켓을 이제 발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AI를 파거나 혹은 뭐 딥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은 컴퓨터 공학이나 뭐 전자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부가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계공학에 한정해서 더 이제 깊게 여러분들이 파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낫지, 괜히 어설프게 이제 이러한 것에 플러스 이러한 컴퓨터 전기 재료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한 명만, 그 뭐 우리가 옛날 만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뭐 박사가 뭐 로봇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이제 만화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최근에는 이제 어차피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로봇을 만드는 분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AI를 열심히 파도 컴퓨터 공학을 전문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어떤 전기, 전자, 부품 회로를 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전기, 전자 공학만 판 사람들을 이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것을 플러스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광범위한 지식 범위를 넓히고, 이제 또한 어떤 이제 이러한 것을 그 제작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개념에서는 이제 그러한 분야의 지식을 이제 뭐 깊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뭐 AI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물론 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분야에 뭐 관심이 있어서 뭐 깊게 파고들다 보면 뭐 전문가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기계공학을 이제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분야를 더 깊게 파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맞다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제 뭐 중소기업으로 가거나 이제 조금 소기업으로 가면 그러한 다방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규모가 큰 분야로 그 기업으로 가시면 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이제 잘해도 그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기계공학이 좋은 이유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뭐 전자전기공학을 하신 분들은 어떤 이제 역학에 대한 피직스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제 중추 역할은 이제 기계공학이 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공학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지니어라는 이제 직업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계 설계라든지 뭐 공학 설계 혹은 뭐 어떤 공정 설계 등 이제 그러한 업무와 이제 기술 개발, 또 뭐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연구소로 꼭 굳이 안 가더라도 이제 뭐 연구 개발 부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로서도 이제 연구 개발 업무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연구 개발 업무를 엔지니어가 하는 경우는 뭐 어떤 대기업 연구소로 가는 경우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에도 이제 기업 연구소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굳이 대학원을 나오지 않고 이제 석사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기업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연구소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기술 개발이나 이제 연구 개발의 업무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엔지니어라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설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제 맞는 직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직무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크니션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현장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업무로 이제 엔지니어가 하는 이제 설계 업무와 이제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대부분 테크니션은 이제 전문대 졸업자들이 이제 많이 가는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직업은 이제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어떤 이제 생산 설비나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로, 주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시면 공기업 업무는 엔지니어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메인터넌스 업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석사나 이제 박사 과정을 거쳐서 뭐 대기업 연구소라든지 뭐 공공기관, 정부기관 연구소 등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우리가 어떤 전체 산업 분야의 이제 기술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분야가 되겠고, 뭐 이제 대학 교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대학 교수는 뭐 어떤 대학의 연구를 하는 이제 직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교육 쪽으로 뺐고, 뭐 어떤 기술 관련 중고등 교사라든지,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그 교직 이수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수를 하시면 이제 교육 분야로 이제 중고등 교사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어떤 직업 학교 강사 등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거나 이제 관련 어떤 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제 기사나 뭐 산업기사 같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제 직업 학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직업 훈련 뭐 학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업 훈련 강사라고 할 건데, 아마 이제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를 하면 이제 직업 학교 강사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공무원과 같은 이제 공직 분야의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공무원은 이제 5급, 7급, 9급, 뭐 여기 기술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직 공채로 여러분들이 그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에 그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5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그 부처가 여러분들이 뭐 특허청에 들어가시면 이제 상당히 그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특허청 공무원으로 이제 5급이나 7급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기술 영업이 있겠고, 이제 기술 영업은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뭐 들어가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직업 분야이고, 대부분 이제 뭐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어떤 분야에 이제 재직을 하고 나면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기술 영업도 이제 영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제품 설명이라든지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제품을 설명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공학이나 뭐 어떤 공대 출신자들을 많이 이제 뽑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법률가 부분이 있겠고, 이제 법률 쪽은 이제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법률 쪽을 다루기 특허 쪽을 이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변리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주로 어떤 뭐 기업체에 오래 근무를 해서 이제 기술력이 축적이 되거나, 혹은 뭐 대학원이나 뭐 기술사 등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면 이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그 지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지원금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뭐 핵심 그 미래 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스타트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 하청을 받아서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술사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따면 뭐 기술사 사무소라든지 뭐 설계 사무소 등을 이제 그 개업을 해서 이제 개인 사업으로 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직무 소개인데, 이제 직무 소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기업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기계공학 출신들이 맡게 되는 이제 대표적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개발 부서, 즉 이제 어떤 연구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어떤 뭐 자동차나 뭐 그러한 대형 그 조립품으로 이루어지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조립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이제 뭐 개발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 조사나 이제 트렌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관련 비슷한 뭐 제품이 있는지, 혹은 뭐 특허가 있는지 등의 이제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한 조사가 끝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든다라고 결정이 나면 이제 뭐 개념 설계라든지 이제 상세 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또 이제 검증하는 이제 CAE 검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이제 그러한 우리가 설계가 다 끝나면 실제로 이제 시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소로 가는 이제 석박사 연구원과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물론 뭐 석사 출신이 연구개발 부서에 오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개발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 타 부서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업무 환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뭐 워라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뭐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한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한이 다가오면 이제 상당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 부서에 비해서 어떤 그 성취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바로 연구 개발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석사를 그 위주로 뽑고, 또한 뭐 학사 출신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여러분들의 상사가 이제 석박사 출신들이 이제 상사로 있기 때문에, 어떤 특출난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도태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할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려는 자세로 그 임하다 보면 뭐 다른 데 또 이직을 할 때 이러한 연구 개발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이 이제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어떤 국책 과제 같은 것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서류 작업하는 것이 또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서 조금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이제 설계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이제 연구개발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뛰어나게 설계를 잘해야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어떤 대학원을 진학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설계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설계에서 이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연구개발 부서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영상들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부서에 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CA와 같은 뭐 NCS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루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느 분야로 가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만 그 인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더 높은 그 위치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관리 분야가 있겠고, 또 이제 설계 가기 전에 저도 이제 생산 관리 쪽에 이제 그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생산 관리는 잘못 가면 진짜 그 어떤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뭐 잡부로 전락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한 뭐 생산 관리라는 것이 또 품질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측정 장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생산 관리를 경험을 한 번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뭐 설계에 가더라도 뭐 사무실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생산 관리와 어떤 긴밀한 관계에 있고, 또한 우리가 설계한 제품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생산 관리 분야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 결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이제 생산 쪽이고, 이제 따라서 이제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상은 생산 관리도 어떤 부서별로 이제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 매뉴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은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 관리 위주로 가고, 또 어떤 설계 같은 경우는 뭐 외주로도 많이 맡기기 때문에, 그 이제 주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 관리를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대기업이 아니고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면 이제 뭐 생산 공정을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생산 공정에 대한 점검, 생산 인원 관리, 그리고 생산 장비 관리,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유지 보수까지도 이제 겸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보수 파트들은 뭐 전기 파트, 공모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따로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생산 설비 전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규모가 작은 이제 그 중소기업에 잘못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잡부로 잘 나갈 수도 있고, 즉 이제 말은 생산 관리인데 뭐 여러분들이 납품도 하고 품질도 하고 어떤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한 뭐 생산직들이 그 만일에 출근 안 하거나 그만두면 바로 뽑지 못하면
그러한 생산직 사원이 맡았던 업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땜빵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이고, 이제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러한 중소기업은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나쁜 중소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좋은 중소기업에 가면 물론 연봉은 낮지만 뭐 연봉이나 복지나 워라밸은 조금 안 좋겠지만, 오히려 하청 관리만 하는 대기업 생산 관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것을 배워서 어차피 대기업 가면 또 하청 관리를 하면 그러한 것들이 뭐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개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계공학 관련 일을 한다면 이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반드시 갖추어야 하리라고 했지만, 뭐 또 뭐 없다라고 해서 또 어떤 뭐 취업에 그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어떠한 분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뭐 별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필요 없는 스펙이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이제 엑셀이 있겠습니다. 엑셀은 뭐 의외로 많은 그 공대생들이 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을 진학을 하면 뭐 예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뭐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엑셀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뭐 공대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AD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그 졸업을 하면 대부분이 설계부서로 가기 때문에 뭐 CAD 프로그램은 뭐 당연히 다룰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뭐 기사 자격증이나 그러한 것들을 취득을 할 때도 이제 CAD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할 줄 안다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공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에 이제 또 그 몰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공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연구 개발직과 같은 그러한 전문 분야로 가는 게 아니면 이제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최소한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면접에서도 주로 이제 전공 관련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본 역학 지식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 CA 활용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고급 엔지니어로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학 및 자격증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관련해서 그 이제 부서를 배정을 받거나 이제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제 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문을 가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이나 뭐 그러한 기업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이제 어학 그 관련 그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학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영문 관련 그 문서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프리토킹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독해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어학 관련 뭐 토익이라든지 뭐 스피킹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또 그러한 것이 있으면 뭐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과 같은 분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는 뭐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자격증 등을 생각을 할 건데, 의외로 이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뭐 운전면허증은 뭐 꼭 기업의 취업이 아니라도 뭐 대부분은 아마 그 취득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제 운전면허증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생산 관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지게차 자격증 정도도 이제 하나 이제 취득을 해 두시면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어떤 뭐 기사가 굳이 필요 없는 분야도 있는데, 그러한 분야는 오히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공 지식 공부를 하는 것이 자격증 공부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정도는 이제 따두는 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준비를 뭐 전공자라고 하면 뭐 필기 준비는 뭐 한두 달만 하면 대부분은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뭐 따두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천 유망 직종에 대해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뭐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의 한계로 이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추천 유망 직종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직종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이제 주 업무가 이제 그 특허 관련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큐넷에서 이제 문서 접수를 해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변리사로 여러분들이 가면 이제 다른 직군보다는 이제 연봉이 이제 평균 연봉이 5억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연봉 직업으로, 물론 전부가 다 5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연봉 5억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보다 더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덜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연차가 쌓이면 이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연봉이 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특허 관련 우리가 업무를 그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법 관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차 때 여러분들의 이제 전공에 따라서 우리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설계 쪽으로 선택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물론 이제 연력학도 있지만 뭐 연력학이 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연력학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계 연력학인지 화공 연력학인지 재료 연력학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기계 설계로 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이제 법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이제 암기 과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좀 이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천 유망 직종은 이제 5급 기계직으로 그 특허청이나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이제 발령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특허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시험을 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청에 이제 그 재직 기간이 얼마를 채우면 그냥 변리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법이 바뀌어서 이제 특허청에 재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변리사 시험은 쳐야 되고, 하지만 이제 변리사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법 과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뭐 기계직 시험 자체가 이제 기술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뭐 기계공작법이라든지 동력학 같은 이제 과목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한 과목들의 점수들이 상당히 낮게 그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고 잘한다라고 하면 그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그 직종 다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경우이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가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공부 대신에 만일에 변리사 공부를 한다든지 5급 기계직 그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뭐 합격만 하면 여러분들의 취업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러한 쪽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로 이제 소개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이제 어느 분야로 가든 이제 전문가가 이제 되어라이고, 이제 전문가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체에 불과한 독보적 기술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정년이 없는 평생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기술이나 특출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잡부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만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에 또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해온 것이 있어야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어떤 이제 뭐 실무 경험이 있거나 뭐 프로젝트 등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따라서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합격을 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기분도 좋고 뭔가 이제 성취를 했다라는 기쁨의 그 기쁨을 이제 만끽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1년, 2년 다니다 보면 뭐 생각과 다르게 너무 심한 업무 강도라든지 혹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그러한 대기업에 대한 환상이 깨지거나, 혹은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에 의해서 이제 뭐 도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진급을 못하게 되면 이제 뭐 만년 과장도 한계가 있고, 만일에 과장으로 계속 진급을 못하면 계속 이제 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퇴직 시점이 대부분 보면 이제 40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40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이제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뭐 이직을 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뭐 직업을 찾거나, 혹은 이제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대부분 주로 이제 개인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그때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뭐 백수로만 있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이제 4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또 다른 이제 인생의 그 선택의 이제 기회가 이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고자 할 때 막연히 그냥 학교 커리큘럼대로 그 공부만 하지 말고, 어떤 하고자 하는 직업을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직업군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직업을 구체화하고 이제 그에 따른 목표를 명확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이제 취업 준비가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어떤 뭐 산업 분야를 정하거나 이제 직군을 정해서 이제 그러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제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자격 요건을 이제 갖추는 것이 여러분들의 취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